시장에서 가장 빠른 개장 시황 오프닝벨 라이브 장시작 1분 전에 오늘도 문을 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저희와 함께 준비하시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 나눠보고 전략도 짜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하창원 본부장님과 김정일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시작하면 될까? 관전 포인트 4개 딱. 관전 포인트. 자, 장시작 30초 전, 30초 안에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첫 페이지. 첫 페이지. 페이지. 맞아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김정일 본부장님이 아쉬우셔서 오케이 관전 포인트. S&P 500 신고가. 엔비디아 때문에 신고가 갔고요. 네. 우리도 따라가는지. 우리 장 0.5% 이상 가면은 선방. 그 이하면 쏘쏘. 두 번째, 젠슨 왕이 얘기했어요. 삼성전자 HBM 테스트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게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이닉스한테 네거티브 할 것 같고. 네. 세 번째, FOMC 점도표 상승 내일이잖아요. 점도표 상승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인다는 건데 그걸로 하락할 경우에 AI주를 저가 매수할 것인지 방어주 테마주를 더 확대할 것인지 오늘 내일 연속으로 봐야 되고 어저께 밸류업 당근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영문 무슨 부총리께서 법인세 배당세 이게 파지티브한 거죠. 하지만은 또 단기적으로는 또 수급에는 아주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포인트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 한 잔 가져올게요. 어? 이게 무슨 아니 아프리카 TV입니까 이거 지금? 아니 그냥 뭐야 이게? 이거 저항 없이 터졌습니다. 신박하네. 알겠습니다. 자, 하창호 본부장님 9시 지금 딱 지나고 있어서 네. 시장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엔비디아 알겠다. 주가 반등에다가 네네네. 삼성전자 이야기 그런 부분에서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아무래도 우리가 뭐 개장 막 하고 하면은 네네네. 좀 늦으니까 이 포인트를 미리 알면 좋을 것 같다. 요게 항상 아쉬우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먼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물 떠오셨고 자 이제 물 드시면 되고 하창호 본부장님 개장 9시 1분 시장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굉장히 좀 불안했는데 이 엔비디아에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젠슨 황이 네.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 그 테스트하고 있다. 요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빵 생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1% 사실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지 않나 싶어요. 뭐 삼성발 뭔가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드디어 좀 약간의 얘기가 나와서 어쨌든 그 부분에서 좀 좋은 흐름들로 시작을 하고 있고 나 오늘 저 PBR 쪽에서도 좀 일부 좀 반등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주들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이제 장후에 나왔었던 뉴스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세금적인 부분에서 좀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법 개정이라는 문구가 그 기사 안에 있기는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분리과세가 된다라고 하면 뭐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꽝이에요. 여당 지면 꽝. 근데 뭐 그거는 양당 모두 좀 그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나는 네. 지금은 추진력이 떨어진. 또 하나 뭐냐면 이게 네. 자사주 소각하면 법인세 한 달이잖아요. 네. 그럼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하려고 막 준비했던 사람은 단기적으로 안 하고 좀 미룰 수도 있죠. 그쵸,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약간 잔챙인데.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실질적인 것보다 센티적인 그치, 게 이게 더 센티적. 중요한 네, 것 맞아. 같아요. 센티적인 게 네. 중요한 네. 거죠. 네. 그럼 뭐 실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센티적으로 영향은 있다. 삼성전자가 1.3% 오르면서 시작하네요. 네, 그럼 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엔비디아발 GTC에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좀 막판에 이게 새벽 한 4시, 5시 요쯤에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일부 반영들 그다음에 이제 저 PBR 쪽에서 강해지면 양시장을 또 지탱하던 수급 이탈을 만들었었던 그 두 부분이 갑자기 또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센티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장은 어제 빠졌던 게 뭐냐 할 정도로 빠르게 벌써 어제 하락분 다 메워줬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흘러간 것 같고요. 그다음 엔비디아가 뭐 시장 보셨겠지만 사실 이제 개장하고 나서는 막 3% 4%까지 빠지다가 그러니까요. 전 그것까지 보고 잤거든요. 네, 그 이제 밤 되니까 한 새벽 1시 정도쯤 되니까 이제 막 말아 올리면서 마이너스 1%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양전해서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조금 더 이제 상승폭이 일부 확대가 된 걸로 봤을 때 거기다 삼성발 멘트로 나와서 어쨌든 반도체 쪽으로의 약간 수급 매기가 일단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금 뭐 삼성전자, 그러니까 어제의 걱정은 밸류업도 무너졌고 반도체도 무너져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는데 네. 오히려 오늘은 반대로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는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여기가 4%에서 5% 넘게 오르고 있고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1% 받침을 해주면서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1% 넘게 네. 상승을 좀 가져가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이거 좀 어제와는 반대로 긍정적인. 근데 엔비디아에서 나온 거 중에서 삼성전자 콜한다는 거 말고 네. 어저께 제가 굳이 얘기 안 했지만은 네. 생각할 거리가 한계가 있어요. 뭐죠? 요 표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주 이렇게 짧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마이크에 넷. 마이크에. 네, 네네. 5페이지인가? 블랙웨어 플랫폼 나오는 거. 잠깐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페이지. 6페이지. 네. 뭐냐면은 얘네가 TS 이 공정을 있잖아요. 네네. 공정을 이게 최신 버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H100이 있고 지금 H100. 생산하는 거고 네. 2분기 마이크론 띄워둔다는 게 HBM 3E, 네. H200이고 네네. 이번에 나온 게 아키텍처 바뀐 거 블랙웰이잖아요. 네. 요거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공정이 TSMC의 4나노 공정이에요. 예상을 기대를 3나노 공정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죠. 그전 버전하고 아키텍처 똑같은 거 똑같이 4나노로 했다 했거든요. 네. 요거를 해석하는 게 좀 달라졌어요. 뭐지? 3나노는 애플이 다 가져가서 그런가? 근데 4나노면 어떻게 되지? 4나노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3나노보다는 어떻게 되죠? 좀 떨어지죠. 그렇지. 그 떨어지는 거 하나 있고 또 뭐가 돼요? 생산이 좀 여유롭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3나노보다는 생산의 어베러비티가 여유해질 수 있고 당연히 4나노 가는 3나노니까 3나노고 4나노니까는 코스트가 조금 내려가겠지. 그렇죠. 근데 어저께 가격이 첫날 이거 가격이 얼마냐고 블랙웰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했대요. 맞죠. 네,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콜에서 저기 Q&A에서 그런데 네. 3에서 4만 불이라 했어. 근데 다시 이게 코스트야 저기 가격이야. 얘네 만드는 코스트야 가격이야. 가격이겠죠. 저는 가격으로 보긴 봤는데. 가격이든 코스트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생각보다 낮은 거죠. 근데 이게 원래 뭐죠? 5만 불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 만약에 단가 이게 코스트고 단가가 5만 불이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코스트는 낮아진다는 걸 암시한 거거든요. 코스트는 낮아진다는 거는 4나노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오죠? 연말 내년도 나오잖아요. HBM3E가 제대로 양산되는 그 네네. HBM3 양산이 192GB 공급되는 내년도 이게 뭐예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제대로 한번 붙는 게 내년에 나오는 블랙웰의 HBM3E 버전이거든요. 그럼 이게 생산이 여유로워진다는 거는 제대로 한번 붙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이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코스트가 떨어지고 어베러비티 넣어줘야지 GPU가 많이 생산돼야지 어떤 생태가 확장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거리를 하나 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6분 지나고 있고요.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이 시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면서 전략을 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우리 시장 지금 1%대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가 사실 최근에는 굉장히 하락 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는데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좀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확장이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에서 상승 종목이 거의 600개, 하락 그렇죠. 종목이 200개. 네.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 거의 1000개, 네. 하락 종목 한 450개, 480개 정도. 네,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제 아무래도 수급의 주체가 뭐 저 PBR이나 AI 반도체 쪽이었는데 거기가 지금 둘 다 장후에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 선물 쪽에서 빠르게 좀 반응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3,441억 원이 들어오면서 금융 투자에서의 또 기간 흐름들이 좀 좋아질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뭐 프로그램 비차익도 좀 일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확산되는지 봐야 되고 전거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기간이 좀 많이 패대기를 쳤더라고요. 그냥 프로그램 매수를 좀 분석을 해봤을 때는 기간의 매도량이 좀 크게 나왔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서 좀 만회가 되는지 일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개인이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전거래 샀는데 오늘 매도를 하면서 일부 좀 차익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저 PBR 쪽이 전반적으로 좋다 보니까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제 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약간 좀 힘을 내주긴 했는데 일부 좀 눌리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이 나이트크로우라는 게임이 동시 접촉사가 25만에서 지금 30만을 넘겨서 더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발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하게 반영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메이드. 네,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 뭐 집센 미디어, 제주 반도체, 뭐 테크잉, 뭐 최근에 좀 일부 조정들이
지표들이 나왔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반도체 쪽이 강한 흐름들이 일단 나타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발 기대감으로 이제 연관된 반도체 센티가 좀 회복이 되면서 수급이 이쪽으로 다시 좀 옮겨가는 그러면 네. 기존에 강했었던 쪽에서는 당연히 좀 일부 차익이 나오겠죠. 차익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다시 가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다시 늘어난지를 봐야 돼요. FOMC를 앞두고 있어서 약간 좀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또 지수 상승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그래도 FOMC에서 한 방 또 맞더라도 또 그만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더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중형주가 가장 강한데 중형주 쪽에서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AD 테크놀로지, 넥스트칩, 어버브 반도체, 솔트룩스 이쪽에 한 3%에서 한 5%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 아까 나이트크로우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위메이드 쪽이 조금 오늘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 위메이드가 요즘에 분위기가 좋네요. 네, 그게 이제 게임과 코인 뭐 같이 이렇게 가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사실 코인 쪽은 최근에 이제 현물 ETF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다가 좀 일부 이제 한 최근 5개월 안에 담았던 이런 개인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뭐 전거래 같은 경우 9,200만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9,400, 500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서 코인만 보면은 위메이드의 흐름이 좋을 수는 없는데 게임 자체가 워낙 지금 세게 흥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비스마르크님께서 무슨 돗대기 시장이냐 국장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어제 뷰하고는 또 약간 온도차가 다른 것 같아요. 어제 저는 진짜 쎄하고 불안했는데 그렇죠. 또 오늘 보니까 마냥 어제 약간 너무 쎄했나? 그러니까 너무 젠슨왕의 과하게 입을 그랬나? 제대로 들으면 돼. 아 젠슨왕 얘기를 사실은 미국에서는요 네. 어제 그 나오고 나서 나 어저께 하루 종일 고민했거든요. 엔비디아가 뭐 초쳤는가 했는데 나쁘게 나온 건 없었어. 그러니까 어제 엔비디아도 나쁜 사실 것도 없었어. 기대한 것도 없는데 주가는 빠지는 것 같고 고점이니까 더 불안한 거. 아 이거 7자 보는 거 아니야? 더 불안하고 알맹이가 없나 모멘텀이 없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은 계속 어쨌든 시장은 막 급락하거나 빠지진 않는다. 그 장은 빠지지 않을 살짝 불안하면은 뭐 비중을 조절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네. 급락 시나리오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랬는데 저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는 걱정을 계속 했었던 사실 거고. 걱정은 같이 했죠. 같이 했죠. 네, 근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막 뭐 모멘텀이 없는 것 같고 고점이고 막 이런 오늘이 생각이 중요한 날이거든요.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클로징벨에서 오늘의 한마디 할 거를 네. 오늘이 중요한 날이에요. 그 무슨 말씀이죠? 오늘 얘기해 줄게요. 안 중요한 날도 있습니까? 중요한 날이야. 아, 중요한 날이에요? 왜 중요한 날? 오늘의 중요한 날은 오늘이 무슨 날이고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영어 단어로 이거 두 개, 두자. 그렇게 힌트 주시면 아무도 못 맞힐 것 같은데. 힌트를 오늘이 무슨 날이고 그것이 그걸 무슨 관련되는 날이지? 걸로 내가 준비한 것이 삼성전자 영어로 국제 행복의 날이에요 오늘. 국제 행복의 날. 똑똑하잖아 이렇게. 어... 똑똑하잖아. 여기 그 네이버에 써 있는데. 그래서 네이버 로고가 이상하더라고요. 왜 다 그거 못 내가 찾지? 알아서 원래부터 준비한 게 어제 쓸까 오늘 쓸까 했거든. 근데 어제 장이 빠져서 어제 안 쓰고 오늘 오르길래 오늘 쓸 거야. 아니 국제 행복의 날에 뭐 증시에 관련된 게 뭐가 있지? 관계 있지. 재건? 재건. 약간 요런. 근데 오늘 건설 기계가 좀 움직이긴 해요. 그럼. 조선이랑. 네. 재건은 메인스트림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클로징벨 알맹이가 들으시면 없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기대하지 궁금해하시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원님 그러면은 오늘 수급은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좀 사주는지 기관하고. 네, 일단은 오늘 뭐 수급 기조는 장 초반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이 지금 이제 3,400억 정도 순매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아직은 순매도 흐름이긴 한데 뭐 이렇게 기세 타고 올라가면은 조금 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양매수가 일단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 이제 이슈를 얼마나 좀 잘 올라서 버텨주는가 요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하나 초친 얘기야. 잠시만, 요거 듣고. 네. 네. 그리고 저 PBR 쪽에서 일부 좀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요게 20선을 일부 깼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의 약간의 뭐 단기적으로 또 차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FOMC만 없다면 조금 더 흐름 자체가 강해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캐나다 쪽에서는 물가 지표가 조금 약간 약하게 나와서
나와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도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미국 쪽에서 또 기대 인플레이션도 일부 좀 완화가 되는 흐름들이 있어서 물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이런 기준은 조금 약해지나라는 좀 기대감이 일부 있는데 문제는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환율 상황도 약간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는 물량들이 좀 일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수급적인 흐름들이 유지만 돼도 조금 더 확장이 된 상태에서 유지만 돼도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8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사고 기관이 750억 정도 코스피에서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은 수급이 좀 엇갈리고. 이건 많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안 움직인다. 내일 FOMC까지 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 그리고 아까 초친다고 했는데 제가 딴 게 아니고 삼성전자 파지티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꼭 그런 거 아닌데 어. 이게 저기 제로셈 게임은 아니죠. 물론 아닌데 전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하이닉스를 좀 비중 다운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돼. 조심까지는 아니더라도 ETF에 뭐냐면 ETF에 삼성전자가 많은 게 아니고 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2배 이상의 비중이 들어가는 ETF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반도체 ETF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거의 다니까. 네. 근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 삼성보다 하이닉스 비중이 많아요. 근데 삼성전자 올라가는 폭이 하이닉스 내려가거나 하이닉스가 주춤한 폭하고 상쇄될 소지가 있다. 단기적으로. 그거 생각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웃긴 거지, 삼성전자. 아니 B200도 내년 제품이잖아요. 내년 제품이죠. 내년 제품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뭐 B200에 뭐 삼성전자 뭐 조금 주목해야 된다 이러면 아직도 지금 3월인데 조금 시간이 남았다는 거야. 아직 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가 뭐 저기 같이 한다 그러는 그래서 것도. 콜 테스트가 되는지가 확인이 2분까지 그러니까. 돼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안 진짜. 되고 있는 상황에 뭐 삼성전자 언급을 했다고 삼성전자가 뭐 쏘고 막 이런 것도 사실은 웃기다는 거죠. 아, 돈을 얼마나 많은데 하이닉스가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 파잖아. 네. 8일 연속으로 팔잖아. 네네. 기관. 원래 주식이 선행성이 미칠 때는 한 1년 땡기고 짜증날 때는 다음 주 것도 반영 안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5년 뒤에 것도 땡기는 거 있어요. 두산 에너비오티고 뭐 지금 2차 전지 읽을 때 27년, 28년 정도잖아. 오케이. 근데 알테오즈는 28년 근데 전에. 반도체 아저씨,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어요. 네. 어? 왜? 아까 그 여당, 야당 발언해가지고 지금 채팅창,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지금 시장 아니, 문제가 아니라. 여당을 응원하는 게 내가 아니라 했잖아. 나는 선거를 한 적이 최근에 8년 동안 한 적이 없어. 투표도 안 했어.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투표도 안 했대요. 관계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네네네. 나는 서울 사람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리지널. 네네. 본 적 다 따라 없어. 세이프가 하는데 문제는 여당이 되면은 여당이 이걸 주창했기 때문에 이거를 시행하기가 편하겠지. 근데 여당이 대표하면은 추진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공산이 있을 수 있다는 뇌피셜이고 내가 그렇게 안 생각해도 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4월 10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거를 모멘텀 약화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 못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내가 여당한테 한 게 아니잖아. 알았어. 아유, 수습이 안 되네. 그런 얘기도 못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투표도 안 했다는 거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과 제가 수습할게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찬양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 오케이. 자. 그런 사람도 멀쩡히 사는데 지금 이거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문제? 포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 관점에서만 봤을 그럼. 때 네, 밸류업에 대한 정책 모멘텀을 받고 싶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용성 있게 추진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법 개정이 같이 엮이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정부 힘만으로는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는 거를 여당이 같이 만약에 돼가지고 그걸로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더 힘을 받고 시장이 밸류업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길 것이다라는 뇌피셜을 말씀을 해주신 거지 맞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왜 사과해? 에? 와, 혹시나 센티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럼 그게 아무 또- 얘기하지 말아야지. 어저께 방송에 아무 얘기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럼 말이 됩니까? 오히려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원래 뭐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거는 없어. 아예 없다는 거. 클로징벨 보면 아실 거예요. 네네. 바이든도 까고 트럼프도 깝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좌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주식 시장에 그냥 올인되어 있는 분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아침부터. 되게 잘하시네요. 저 오늘 또 감탄했어요. 역시 앵커는 앵커야. 아니네요. 살짝 울렁 거. 고맙습니다. 아침에 잠이 확 깨네. 아우,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른 특징주나 특징 섹터 뭐 이런 것 좀 눈여겨볼 게 있을까요? 9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로봇 쪽이 또 이제 기세를 계속 좀 키워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GTC에서 로봇 쪽이 좀 같이 부각이 되면서 좀 일부 기대감이 확대가 된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거래일에 이어서 일단은 RS 오토메이션이 일단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만약에 이제 투자 주의만 안 걸리기만 했어도 조금 더 좀 추가적인 탄력도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 뭐 이제 개인 영상이나 이런 거 봐도 막 이제 강아지 같이 생긴 게 막 뭐 이렇게 재단 같은 거 막 띄워놓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약간 로봇주도 일부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강한 쪽은 뭐 연속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조선 쪽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수급 쪽에서 좀 이 산업군은 사실 좀 제한적이에요. 뭐 네.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 6, 7개 정도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근데 요쪽이 가니까 나머지는 좀 쉬어가고 하는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오늘 뭐 또 전기나 이런 쪽도 좀 일부 종목군들에서 시세가 좀 움찔움찔하는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좀 상당히 순환매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라인을 좀 두 가지로 잘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와 저 PBR 그쪽으로 보실 건지, 네. 아니면 기타 나머지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산업군들 안에서 두더지 게임을 하실 건지, 그거에 따라서 전략이 굉장히 좀 많이 나뉠 것 같아요. 물론 후발로 이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그쪽에서 짜놓으신 분들은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좀 수급이 부각이 되거나 하는 쪽에서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그거 같은 경우도 좀 그 단기적인 대응들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최근 시장 자체가 좀 수익을 확정짓고 움직이는 흐름들이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게임주가 또 최근에 이거래일 연달아 조금 꿈틀꿈틀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게임주 이게 좀 네. 그 지속성이 있는 건지.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제 개별적인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일단 관심권에 두되, 대신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위메이드도 일 거래액 자체가 사실은 출시 당일에 좀 뻥 튀겨서 올라가다가 이게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많이 하다 보면 자유도나 이런 아이템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반복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일매출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것들을 좀 만져주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위메이드 자체가 굉장히 좀 최근에 선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머지 게임주들에게도 일부 기대감을 좀 심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 게임주 다시 봐야 되는 건가? 워낙 좀 많이 눌려있다 보니까 수급 공백도 돼 있고, 사실 저점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이벤트가 있는 종목군들 한해서 일단 조금 압축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대신에 지금 시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기에는 아직은 이런 업황이나 흐름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르는 종목 중에 코웨이가 5.6% 오르는데, 기사 보니까 돌아온 황사 미세먼지 계절 이렇게 해서 약간 기관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코웨이가 오늘 5.6%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삼성화재, 뭐 DB손해보험, 뭐 그래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 KB금융 뭐 요런 쪽 밸류업에 뭔가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보험, 뭐 은행 이런 쪽으로 같이 해서 이런 쪽이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오르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1% 오르는 거 지금 장이? 어떤 거요? 장이 1% 오르는 거지? 장이 지금 코스피가 한 0.7% 오르고요. 코스닥이 0.1% 오르고요. 1%는 좀 오버한 것 같아. 1% 오바예요? 네. 그래서 중 초반보다는 좀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1%는 오버. 그 정도 할 정도로 서브스텐시 아주 확실한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센티가 좀 올라간 거 맞죠? 그렇죠. 0.5, 0.7 올라간 거 맞는데 1%는 오버.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전반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시장이 받쳐주면서 트레이딩이 또 활발한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우리 그 짱구님께서 짱구는 목말라님께서 FOMC는 한국 날짜로 오늘 밤인가요? 내일 시장의 반영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일 역시 네, 내일 새벽 3시, 2시인가 3시 반 정도 3시 반에 대충, 나와서? 네, 기자회견 같은 것들 3시 반에 기자회견 하고 이제 우리 장에 이제 아침에 좀 반영이 되겠죠. 네. 그 내용은 우리가 자세하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 3프로에서 또 다루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보노님 오늘 인사이트 혹시 전략 시장 포인트 가져오신 거 있으시면 그 자료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자료가 오늘은 조금 짧은데 네. 저는 이제 커지고 있는 유가 변동성을 조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82달러까지 갔나요? 네, 2점에서 거의 83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조금 거슬리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드론 공격이나 이런 이벤트들은 이전부터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기적인 공급망 이슈로 충분히 뭔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제가 조금 걸리는 거는 국제 에너지 기구가 올해 수요에 대한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뭔가 수요단에서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좀 생기는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이제 지표가 나온 게 만약에 좀 높게 나와서 금리 중장기적인 이런 금리에 대한 이런 물가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높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요게 좀 크게 부각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그렇게까지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완화된 부분은 있지만 만약에 공급망 부분에서 이제 수요단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네. 유가의 상승 그 이제 폭이 제한된다라고 확정을 짓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물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시기 자체가 상당히 조금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일부 뉴스를 보니까 뭐 사실 이제 11월, 12월 달이 첫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망들도 일부 나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도 뭐 관련주들 한 2%, 3%대 좀 일부 상승이 나타나곤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선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계절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약간 테마주를 일부러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메가시스나 제가 오늘 황사나 이런 미세먼지 쳐보니까 뭐 그게 높지 않아요. 뭐 만약에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심각 단계여서 마스크를 다 써야 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밖에 날씨 지금 좋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약간 이제 일부러 수급을 좀 만드는 거죠. 정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품절주 한번 움직인 것처럼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 관련해서도 관련주들을 좀 바라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오늘 장 초반에 그 차량용 반도체 애들이 조금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네. 찾아봤는데 삼성에서 이제 전장용 투자한다라는 그 부분이 부각이 된 거죠. 어떤 회사 인수한 컨티넨탈 텔레칩스가 10% 오르고 있어서 지금 장중에 좀 상승폭을 넓혀 갔다가 14%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10% 플러스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칩스 앤 미디어 4% 정도 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0대 자동차 부품 업체인 독일 컨티넨탈의 전장 사업 부분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텔레칩스가 컨티넨탈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여기도 아다스하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하나 보네요. 하만 쪽은 흑자 됐죠? 그렇죠. 돈 많이 벌죠. 돈 벌죠. 돈 꽤 버는 걸로 네, 그래도. 그 오랫동안 헤매다가. 그거는 뭐 성공적이다 뭐 이런 기사들도 분석도 좀 본 것 같고. 맞습니다. 삼화 페인트 요거는 2차 전지 저거 관련해서 오르는 거죠? 네, 요거 그 뭐지? 리튬 전지? 네, 그 소재 개발인가? 아. 네, 그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아마 비슷한 거 개발 하나 있었던 걸로 제 특징주로 한번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클베에서. 네. 리튬 전지 전액 개발 소식에 삼화 페인트가 상승이다. 삼화 페인트는 카이스트 등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의 수준인 리튬 금속 전지 전해액 조성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알겠습니다. 삼화 페인트도 장중에 22% 정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다른 인사이트 있을까요? 반도체 아저씨? 대충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오늘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나눠서 들어가는 거다. 나눠서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요거 모의포트 하나 말씀드릴까요? 모의포트 네네. 변화 있습니까? 약간 변화 있어요. 네. 근데 뭐 큰 변화는 없고 축만 말씀드릴게요. 그 반도체 그러니까 현금 30%, 네. 반도체하고 기업 밸류 조선 요게 한 30%, 이게 뭐야 27, 29%니까 30에서 40%. 네. 반도체 기업 밸류 조선 방사 에너지 이쪽이 주총이고 제약하고 기타 2차전지 포함해서 18%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장을 진짜 안 좋게 본다, 2,600 이하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현금이 늘 거예요. 네네. 그렇죠. 현금이 늘면서 반도체가 들지 기업 밸류가 들지 줄 수가 있겠죠. 주종이 빠지면서 장이 빠지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순환매라 그러면은 현금은 안 빠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데서 빠지고 밑에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흐름이 되면 되는데 일단 균형이 잡힌다가 중요해요. 반도체 17%, 기업 밸류 10%, 조선은 제약 바이오 20%, 나머지 8%. 그렇게 하고 이렇게 요 코덱스 이렇게 중심이니까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됐던 간에 아침 많이 오를 때 사면 안 되고 네. 약간 1% 오르고 약간 오버다 내가 싶어갖고 딴소리 했는데 어저께도 많이 1.5, 1% 이상 빠지면은 살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스윙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섹터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침잠하고 오후잠하고 내려갈 때 쫄지 말고 올라갈 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그거를만 잘해도 아마 한 꽤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까 그 지금 게임주 조금 오르고 있는데 장TV 형님께서 왜 그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네, 이야기를 그 얘기 했었는데. 했었나요? 네, 우리 클벨에서도 했었지. 네 주간 일정에서도 소개를 드렸었고 아마 전거래일인가 전전거래일에 그 게임주가 지금 연속성 있게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GDC 부분도 있고 제가 그 뉴스 기사 들고 와가지고 네네. 이제는 살 때가 주축할 때 됐나 아무튼 그 기사 소개드리면서 웃으면서 이제 말씀드릴 때도 같이 얘기 드리긴 했었는데 네 오늘도 오늘 했나요? 오늘은 안 했어요. 오늘 안 했죠. 그러니까 아까 오늘 안 하냐고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오케이. GDC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그런 호재가 이벤트성으로도 또 그쵸, 모멘텀을 그쵸, 좀 받고 네네네.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훈풍, 그래서 지금 은행, 보험, 증권주들 불기둥, 주주 환원 확대 추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주 후반까지 가봐야 하나요? 가봐야죠. 혹은 미리 좀 땡겨서 해도 돼요? 삼성물산이 오늘 간만에 반등하죠. 삼성물산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예, 그런 것도 1.8% 오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그런 초치는 얘기를 주총에서 안 하면 되죠. 근데 주총이 금요일날 많거든요. 네. 금융주 같은 거. 그래서 제가 그거 약간 냅두는 거죠. 그 여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그러니까 뭐 사더라도 그 아침 빠질 때 사고 아침 올라갈 때 안 사고 아까 섹터를 고르고 금융주 좋은데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자동차보다는 네. 환율 얘기 안 했구나. 엔저 이펙트. 하여튼 그거 효과가 약간 누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주 사면 좋은데 이게 초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 모르는 거. 그래서 약간 리저브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김장일 본부장님은 일부 다 사지 않고. 김장일 본부장님은 어디 쪽에 조금 더 비중이 가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조금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환경이 우호적으로 구축된다 쪽으로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우호적인 뭐지? 국민연금 안 따르지만 꽝인데 뭐. 조금 회의적으로 좀 보시는 면이 조금 더 큰 것 이렇게 같네요. 발표한 제가 나와서 자동차가 좋았는데 고 효과가 금방 안 나타날 것 같다. 왜 달러가 빨리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 때문에 좀 걱정하는 거 약간의 방향성은 결국 앵고예요. 이게 뭐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건 다음 달이건 이거 차이지 앵고가 가긴 갈 텐데 네. 아주 안 좋게 보는 사람은 달러 약세가 빨리 안 되면은 금리를 빨리 안 내리면은 네. 결국은 N고 효과가 생각보다 늦게 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수혜를 본다고 생각했던 자동차주나 조선주나 뭐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 효과가 바로 안 미칠 수 있으니까 그게 기업 밸류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네. 상대적으로 은행밖에 없잖아요. 근데 은행도 주총이 끝나야 되니 이번 네. 주말까지 그걸 지켜보면서 적절하게 탄력적 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SS 이슬님께서 어차피 오늘은 별 의미 없다. 내일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FOMC랑 주 후반에 주총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자, 현대차가 2.5% 오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3% 상승, 삼성전자 1.2% 상승. 하락하는 종목을 약간 코스피에서는 크게 찾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0.5% 마이너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오늘도 밀리는 분위기인데. 삼성전자 업, 하이닉스 다운. 이 차 크지 않더라도 네. 그거 컴퓨테이션이 들어갈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하이닉스한테 관심이 조금 누그러지고 삼성에 뭔가 썸씽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는 아. 선입관 아닌 선입관에 내가 때리지 않으면서 아이러니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5% 6%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장애들의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하여튼 근데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그거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창호 본부장님 제약바이오 쪽 한번 봐주신다면은 어때요? 네. 제약바이오도 오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일부 종목에서 좀 차익이 나오는 쪽이도 있기는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1.53% 상승 나타나고 있고, 전거래일에 좀 올랐었던 HLB나 뭐 알티오젠 같은 경우는 좀 일부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뭐 물량 출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이슈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뭐 흐름의 변동은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큰 흐름에서의 뭔가 무너짐이라기보다는 오늘 하락하는 산업군들을 보셨을 때도 지금 이제 뭐 전거래일에 좀 이슈가 있었던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거는 또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좀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거에서 좀 같이 차익이 나온 것 같고요.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에너지 쪽도 사실 최근에 강하다가 약간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즌 좋은데 지금 시즌? 시즌 지금 그쪽이 되게 많이 움직여요. 그 진단키트 쪽. 진단키트. 그래서 뭐 지금 뭐 수젠텍도 18%, 그다음에 시젠도 움직이고 엑세스바이오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뭐 시젠이나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인수권 이슈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리지씨라든지 뭐 랩시노믹스라든지 시젠 같은 쪽은 뭐 합치거나 아니면 인수를 하거나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는데, 네. 오늘은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런 진단키트 쪽에 다 올라가서 이 진단키트 때문인지, 왜냐면 이 지금 그쪽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호흡기 질환 쪽이랑. 그러니까 이게 그쪽 때문인 건지,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황사나 이런 거 찾아보니까 별 없었잖아요. 네. 이쪽에 같이 간 게 약간 코로나 확진자가 주변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저도 종종 듣긴 했는데, 그것보다 네. 일본 전역에서 치사율이 최대 30%에 달하는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해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게 뭐야? 일본 바이러스. 독성 쇼크 증후군 STSS 요게 있는데 확진 사례가 370건이 넘어가지고 거의 전국에서 감염이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화농성 연쇄 상구균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비말, 신체 접촉, 손발 상처 등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치사율은 최대 30%에 달한다. 요런 것 때문에 좀 진단 키트가 일본으로도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양이 있으시겠네. 예, 이게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어쨌든 진단 키트 그런 네. 부분에서 좀 제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놓친 이슈입니다. 네. 저도 오늘 안 채팅창 읽었던데. 보고 검색해 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거 독성 쇼크 증후군 이것도 좀 그런 것 때문에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제 진단 키트 쪽이 조금 힘을 받는다는 거. 이런 거는 뭐 개인적으로도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스크를 다시 많이 쓸 수밖에 없어서 뭐 관련된 쪽이 뭐 이러면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네요. 네. 오케이. 다른 쪽은 뭐가 있을까요? 좀 하락하는 섹터. 많이 하락하지도 않아 사실. 그러게요. 많이 하락하는 하락하는 섹터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일부 조금 올랐었던, 그러니까 로봇주들 중에서 일부 강하게 올랐었던 뭐 이렌시스라든지 이런 것 좀 조정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올랐었던 쪽에서 결국에는 좀 차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요 아픈 쪽도 어쨌든 오늘 새롭게 부각을 하고 첫 이슈고, 사실 또 이게 치사율이 높으면
우리가 과거 코로나나 이럴 때를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자금이 많이 쏠렸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수급이 또 돈은 단기적으로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기존에 좀 올랐었던 쪽이 어쩔 수 없이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특정한 뭐 악재가 있어서 빠지기보다는 단기 차익들로 대부분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뭔가 좀 주력 산업군에서 뭐 크게 하락을 하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드리는 순간 계속 지켜봤는데 진짜 급등하고 있는 게 삼성 SDI입니다. 4.3% 상승하고 있고 상승폭을 더 넓혀서 장대 양봉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 SDI 관련해서도 오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걔네만 두드러지네요. 네. 느낌에. 혼자 설비 투자 늘렸죠. 50% 늘린다고 좀 자신감을 LG 나타내가지고. 엔소라그 괴리를 좁힌다 뭐 그런 네. 것 같습니다. SDI 오늘도 좀 좋네요. 리포트 브리핑 뭐 이런 게 있네. 삼성 SDI 저평가 요인 해소 중이다. 목표가 60만 원 내놓은 NH투자증권의 리포트도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리튬 가격이 또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리튬 가격 상승에 2차 전지 섹터가 반등할 것이다.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고르면 SDI가 좀 제일 낫지 않나. 아니, 그런 거 그동안 안 간 거 어텐션 가는 거예요. 에코도 좋고 LG 엔소도 좋고 포스코 퓨처도 다 좋은데 네. 그동안 너무 좀 신경 안 썼네. 그런 종목이 SDI 눈에 띄었다가 가다가 말다 하니까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사실은 캐펙스의 자신감에서 미리 암시가 되기는 하기 때문에 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엔진 엔소에 비했을 때 캐펙스가 항상 부족해서 디스카운트 했는데 그것이 디스카운트를 헤어졌다면은 50만 원보다는 60만 원보다 그 이상을 부를 수 있는 시점이 된 거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9시 40분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풍제약 무슨 일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풍 뭐 뭔 일 있어요? 비슷한 이슈로 보시면 될 것 똑같은 같아요. 이슈요? 네, 일본 그거 때문에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페니실린 관련주도 네. 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창호 본부장님, 뭐 김정일 본부장님 두 분 오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약간 일단 뭐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놀고 좀 홀드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일단은 저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그거를 좀 확실하게 정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뭘 정해놔야 되냐면 그걸 말씀 안 드렸네요. 그 이제 반도체랑 저PBR로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순환매의 흐름들을 볼 것인지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 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네. 지금 저는 사실 20선에 이탈을 했을 때마다 사실 기회를 주긴 주는데 이거를 그 보유한 상태에서 다 얻어맞고 기회를 잡을 거냐 아니면은 뭐 수익 관점으로 이걸 같이 들고 가면서 추가적인 기회를 포착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보는데 엔비디아도 사실 20선이 조금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뭐 이제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 KB금융은 그나마 나은데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20선이 이탈이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아래에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요거를 모아갈 건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이게 홀드 전략이 될 수 있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이제 저PBR 같은 경우는 저는 5월 세미나 2차 세미나 정도까지는 좀 보고 네. 그 다음에 향방이 좀 제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뭔가의 이런 흐름을 잡아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탈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조정 없이 거의 올라간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기회를 준다면 지지하는 거 확인하면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겠죠. 그게 자동차가 될 수 있고 뭐 금융주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기타 좀 뭐 KCC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메리츠 금융 지주 같이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환원을 강하게 했었던 쪽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뭐 이제 한 5-6개 정도의 산업군을 최근에 좀 돌아가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기타가 빠질 때 뭐 조선이라든지 기타 쪽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 산업군들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두시고
가지고 이쪽을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뭐 한 5%씩이라든지 3%씩 해가지고 조금 깔아놓고 그 안에서의 조금 상승이 나왔을 때 팔고 조금 빠진 부분 조금 더 이제 평단이랑 수량 만들어 놓고 다시 이쪽이 올라가면은 그것도 팔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현금을 조금은 이제 자유롭게 유동을 해주면서 이 흐름을 끌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같이 이런 전염병 이슈를 기사 보니까 이제 전거래부터 좀 오후부터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거 좀 집중해서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건 좀 짧게 쳐야 될 것 같아요. 아픈 쪽이나 이런 쪽은 사실 항상 부정적인 뉴스보다는 좀 그다음부터는 긍정론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좀 빠르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좀 매매는 제가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좀 주력 산업군들, 산업이 성장하는 쪽에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쏠리던 쪽에서의 흐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요 두 가지로 아예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포트를 형성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FOMC 이후, 그리고 아마 변동성이 FOMC 이후 2, 3거래일 정도 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정성이 좋기는 한데, 대신에 그렇게 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일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변동성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다 오픈된 다음에 다시 차곡차곡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변동성을 좀 즐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일 정도가 되겠죠. 내일 중으로 한번 좀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출렁거림이 나올 때 빠르게 대응하시는 부분으로 여전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약간 트레이딩 단타의 영역은 약간 제약바이오 이쪽과 게임 이쪽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ST바이오 센서도 지금 네, 10% 크게 가격 VI까지 올라가는 것 같고, 한국 BNC도 뭐 비만 관련해 가지고 20% 넘게 또 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제약바이오 계속 거기서 좀 돈이 돌고 있는 것 같고, 위메이드도 상승폭 계속 확대하면서 11%까지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 펄어비스, 뭐 웹젠, 조이시티 요런 종목들도 1%에서 뭐 3% 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채팅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위메이드 무슨 일이 있나요? 이경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에다가 나이트크로우, 네. 그리고 뭐 코인 이슈 여러 가지 재료가 겹치면서 가장 게임주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최근 네.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연지팍님께서 연지팍. 우리나라 지난달까지 여행자들이 많았어서 잠복기가 있을 시에 의사 파업과 겹쳐서 난리 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시장에 또 녹아 있으니까 지금 또 종목들이 더 세게 빠르게 좀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아저씨가 뭐 또 준비하신 자료 있을까요? 아니, 오늘 진짜 꼭 알아야 되는 1% 거. 이상 갈 때 떨어져 가지 말고 나눠 사시고, 네. 어저께 조금 많이 빠졌을 때 1% 이상 빠졌을 때 조금 사셔도 되고. 질문. 우주로라님께서 우주로? 우주로라. 삼전이 좋은 소식 있으면 연결되는 장비주 어떤 게 있을까요? 요럴 때 뭐 SNS 택이나 뭐 이런 다른 종목들 같이 봐도 돼요? 혹은 거기까지는 안 갑니까? 거기까지는 좀 있다. 좀 있다가. 삼성전자가 완전 한동 나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ETF 할 때 네. 조심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하이닉스가 많이 들어가 있다.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없는 ETF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고 나면 사실은 그 삼성전자가 만약 올라가는 그 장에서 안정하다고 생각하면은 네. 뭐 셀트리온 안정하다고 생각하고 SDI 안정하면은 지금 같은 건 코덱스 사는 게 맞아요. 왜냐면 밸류업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분위기가 네. 그쪽으로 가거든요. 삼성전자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거. 네. 삼성전자 제대로 하려면은 반도체 ETF를 사는 게 아니고 코덱스를 사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수많은 삼성전자 관련되는 장비 업체가 네. 삼성전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 섞여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발라낼 수도 없고, 삼성전자가 2% 올라가도 하이닉스가 꼭 2% 빠져야 된다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소외했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복잡하다고. 심플하게 지금은 대형주, 삼성전자, 엔비디아 네. 이렇게만 가져가고, 아까 기업 밸류하면서 골고루 해서 한 5, 60%, 70%. 뭐 저기 조금 아까 본인님 얘기한 것처럼 네. 내일까지 기다리신다면은 현금 한 50% 갖고 있는 건 맞을 수 있고, 저는 약간 다른 투니까 현금 한 30% 가져가면서 나머지를 순환매하면서 나눠서 사자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짱구미소님께서 9시 30분 지났다. 단타 정리하고 내일 먹을 종목 찾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금 내일이나 혹은
뭐 다음 주까지 봤을 때. 근데 사실 다음 주까지 내일 볼거 없고. 내일 먹을 종목 찾는 게 진짜 어려운 게 지금 뭐 주총 지나야 되고 FOMC 그렇죠. 지나야 돼서 지금 뭔가 쇼핑하자라는 그런 호흡기 것도. 그리고 호흡기 간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서 진단. 그게 맞지. 진단. 뉴스는 우리보다 더 빨리 하면 아침 딱 해가지고 호가 3% 올라갈 때 사가지고 8% 올라가면 아니면 10% 올라가면 내일 팔고 이러는 거지. 그런 거는 지금 한 30분 하셨으니까. 예. 뭐 우리가 무슨 도깨비 신이야. 그렇죠. 내일 아침 나올 걸 지금 얘기 드릴 수 있게. 오케이. 죄송합니다. 그런 거 잘 몰라. 다음 주나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좋게 보시는 거는 네. 반도체가 그래도 나은가요? 밸류업은 아니, 그러니까 기업 반도체와 기업도 어제 말씀했는데 그게 의미 있게 조치가 없거나 엔비디아가 한마디 안 했거나 아까 세제 그런 거 없었으면 오늘도 애매했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애매할지 안 할지 어저께 밤 넘어갈 때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할해서 들어가는 거고 오버하지 않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오버할 때는 약간 그러니까 이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약간 sit-back하고 오늘 한마디 나왔지만 sit back a while and think 잠깐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1% 이상 갈 때는 조금 속도 조절. 0.5%? 그거는 그렇게 안 올라갈 건 아니니까. 그 정도가 제 감. 오늘 오케이. 저녁에서.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뭐 일단은 근데 저 전략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요. 아니 내일 종목? 아니, 내일 종목? 내일 이런 거. 근데 내일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단타 조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타로 시장이 형성되는 시장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펀더멘탈로 되는 시장이 있는 거예요. 시장에 맞춰서 우리가 그 포지션을 바꿔줘야지. 뭐 펀더멘탈만 중시한다고 하시면은 지금 시장 굉장히 재미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는 맞춰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저는 일단은 변압기라든지 이런 산업군들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산업군들은 뭐 계속적으로 수익 관점으로는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일에 단타를 하실 거면은 저는 미리 정해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9시 한 5분 6분 지나가다 보면 오늘처럼 여기 이제 뭐 아까 호흡기부터 갑자기 튀어나오잖아. 항사 쪽이나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산업군들이 완전 오늘처럼 명확하게 쏠리는 쪽이 있어요. 요럴 때만 잠깐 하셔도 사실 재미는 충분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1% 1%가 종목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뭔가 수급이 확실하게 쏠리는 것만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당일에 흐름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그거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나오면서 산업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뭐 조선, 방산 뭐 이런 쪽도 있잖아요. 바이오. 네. 이런 쪽 그 말씀드린 그런 산업군들 몇 개 안에서 내가 그래도 좀 잘 알고 관심 있게 보는 산업군들에서 대장주들 계속 움직이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한 2, 3거래일 정도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사다 보면은 한 번씩 기회 주거든요. 지금 계속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럴 때마다 수익 관점으로 한 번씩 조금 정리를 해주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런 트레이딩에 좀 관심이 있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9시 50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1.1% 상승 2686, 역시나 2600 후반에서 27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9% 상승 892포인트고요. 최근에 이제 뭐 코스피가 살짝 쉬면은 코스닥이 가고, 코스닥이 살짝 쉬면 코스피가 가고, 요런 약간 시소 게임 같은 그런 장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은 근데 아직 좀 높은 상황이어가지고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1원 20전 떨어지는데 달러당 1338원, 요 정도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환율을 말씀드리면은 네. 1350 1350 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N 고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다가 약간 되돌림이 된 거잖아요. 네. 달러가 강세가 될 수도 일시적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금리 나가니까 그걸로 인해서 쇼커버 같은 것도 사람들이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원화 대비했을 때도 네. 지금 강한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거 심리가 내일 기준으로 해서는 아마 피크아웃 할 거예요. 내일 기준으로 1350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면은 수그러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쁜 효과도 제가 봤을 때 조금은 수그러들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효과 우리에게 달러 원화가 강세가 돼갖고 자동차, 조선주 이런 이펙트는 분명히 약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전체 장의 그 억눌리는 힘은 내일 기준으로 해서 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지나면은 크게 보면 이번 주 지나면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제 예상과 달리 네. 진짜 아까 점도표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금리도 안 올라가고 QT도 얘기도 없고 모든 게 나쁘게 나오면은 네. 그럼 1350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장 자체에 딱 한 단계 레벨 다운이에요. 근데 그 판단은 빨라도 금요일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FOMC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낭만 스낵님께서 내일 파월이 좋은 얘기 해줄 것 같은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떠세요? 무슨 근거로? 저는 무슨 근거로? 감으로 하는 거죠. 저는 더 안 좋은 얘기를 안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네, 더 안 좋은 얘기를 할까봐. 그러니까 사실 약간은 좀 비둘기적인 얘기들을 최근에 조금 해줬거든요. 그게 매로 돌아서면은 아마 센티는 좀 크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크게 변화 없이 똑같이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마 기술주 또 위주로의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왜냐면 물가 쪽에서 에너지 가격만 안 올라도 지금 괜찮을 텐데 어쨌든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단에 대한 좀 뭔가 단기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조 자체가 뭐 한 달, 두 달만 유지가 돼도 지금 뭐 우리 고용도 강하고 경제 성장률도 센데 굳이 빠르게 인하할 필요 없어요. 이걸로 또 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네. 연내 안으로만 하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돼버리면은 우리가 그려왔었던 그런 인하 시나리오가 완전 부서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은 일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하던 대로 똑같이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려요. 만약에 짧게만. 점도표도 안 좋고 나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애매하게 얘기를 해서 장이 달러도 1350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스몰캡 많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장은 좀 당도 다운되겠죠. 근데 장이 레벨 다운되는 것보다 그 순간부터는 네. 스몰캡이 섹터 관계없이 많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확 포트가 이번 주 바뀔 수도 있어요. 만약 네거티브하게 많이 나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세요? 어떻게 대장주만 샀습니다. 대장주만 엔비디아 산다. 삼고 한국은 삼성전자하고 아까 은행주 몇 개하고 대장주만 살아남고 네. 나머지는 아마 스몰캡들은 견뎌내지 못할까. 금리가 만약에 진짜 그 7월도 아니고 9월 언제쯤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네거티브 호키시한 게 힘을 얻게 되고 달러가 1350 되고 N9 효과 우리나라에 없고 그러면은 장 내려가는데 네. 못 견디는 스몰캡이 더 망가진다. 그래서 아까 말했을 때 삼성전자 관련되는 장비도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이르다. 이게 그런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4분 지나가고 있어서 이따가 클로징벨 뵙기 전까지 3시 20분 전까지 혹시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 혹은 마음에 좀 생각해야 될 부분 이런 거가 있을까요? 짧게만 코멘트. 그냥 쭉 가면 돼요. 일본 증시가 또 휴장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예, 오늘 일본 증시 휴장이라 그러네요. 무슨 날인가? 모르겠어요. 일본 휴장. 전염병 때문에 휴장하나? 일본 휴장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코멘트 있으시면. 네, 일단은 뭐 선물에서의 매수 기조가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것만 좀 안 깨지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급적인 급반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삼성전자부터 좀 부서져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이슈를 갖고 이제 어쨌든 엔비디아발 이슈가 좀 생겼기 때문에 좀 그렇게까지 크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2차전지 쪽도 지금 일부 지금 다시 SDI가 올라가면서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자체도 조금은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충분히 좀 무난한 흐름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이탈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반도체 대형주들 그리고 저 PBR에서 일부 반등이 나오는 거에서 이제 조금 흐름이 약해지는지 이런 것들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그 부분이 후반에 나올 수 있어요. 장 후반에 오늘 좀 즐기다가 막판에. FOMC를 앞두고 일부 조금 다 불안해라는 심리로 일부 차익이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네, 후반부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 부분만 조금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분위기 잡다가 그렇지. 후반부에 FOMC 앞두고 경계감으로 갑자기 빼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 20분 남겨놓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1% 이상 쫓아가지 마시고요. 예. 0.7% 이하면은 아마 접근하시기 괜찮을 것 같고. 지수 기준. 네, 그리고 대형주를 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형주가 삼성전자 수준에 애매하면은 네. 다른 다 그따리 하면은 지금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그다음에 2차전지 대장주가 에코인지 SDI인지 모르지만 새로 이렇게 하면은 둘 다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개별 종목을 막 올라가 애매하면은 코덱스 사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시장을 대표하는 대형주를 사는데 그것도 역시 전체적으로 1%, 0.7% 코스피 코스다 이렇게 올라가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조금 자제한다. 오늘 사갖고 다 승부 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생건이 대형주 중에서 제일 많이 오릅니다. 왜요? 5.7% 오르는데 리포트 하나에서 나왔구나. 리포트 나왔나 봐요. 더 나빠지기 어렵다. 목표 주가 올렸나요? 대중국 매출 성장 전망 목표가 30% 상향. 그러면 좀 봐야 되겠네 리포트를. 이런 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후반까지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일본 증시 휴장 이유는 일왕 탄생의 날이래. 프레지던트 데이처럼 아닌가? 태어난 날이야? 아닌가 보네. 춘분의 날인가 춘분의 보네. 날. 네, 봄 날이라는 거지. 봄이 왔다. 춘분으로 인한 금융시장 휴장 맞네요. 오케이. 춘분의 날이라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춘분의 날? 계절에 쉬는 게 없어. 춘분의 날에 청명, 입춘, 동지 이런 거 쉬는 날 있어요? 그냥 우리 팥죽 먹고 그런 날도 쉬어야 되는데. 김장이 날 뭐 이런 거 쉬어. 쓸데없는 얘기 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휴장도 많이 하네. 미국이랑 일본은 진짜 휴장도 많이 하는데. 네, 뭐 이것저것 해서 휴장 많이 하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배우막 형님이 아까 채팅을 달아주셨는데, 배우막. 와, 아까 채팅창 무시무시하게 올라가는 걸 목격했다. 오프닝 벨 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다. 왜? 네, 정치 네? 진짜 그러니까 너무 그거 해야 되겠네. 거의 무슨 GPT 딱 답변하듯이 쫙쫙쫙 올라갔었는데.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아닙니다. 근데 가끔 그렇게 할게요. 보시는 여러분이 수고하시는 거지. 저희는 뭐 그렇게 수고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치색 취재 없습니다. 그만해요. 빨갛게. 빨리 갑시다. 정치색은 없습니다. 그 그거는 저희가 강조해서는. 무슨 의도를 네. 가지고 혹은 색깔이 있어서 그런 거를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거 맞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9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뒤에 PD님 맛동산 있죠? 예, 맛동산 있습니다. 저희 맛동산도 요즘에 부동산 관련해서도 좋은 정보 선별해서 매일 저기서 회의하면서 좋은 컨텐츠들 짜내고 있으니까요. 맛동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는 3시 20분에 여러분 수익 많이 내셔서 혹은 방어적인 전략 잘 취하셔서 우는 얼굴로 또 재밌게 수다 떠는 3시 20분 클로징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